진이 점프를 막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진이 막 이러면서 그 점프를 막 하거든요.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이렇게 팔랑팔랑팔랑팔랑 환풍기에서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나오나 하고 외친 그걸 삐엑스 하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어가지고 진에게 엄청나게 이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 넘는 사이의 최기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혼자 서게 됐는데요. 오늘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이번에 정말 화제작이죠.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이 스파이더맨 영화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뭔 뜬금없는 영화 리뷰냐 싶겠지만 저도 영화를, 특히나 이 슈퍼히어로 영화, 이 마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런 리뷰를 정말 좀 찍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또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왔고 또 제가 어제 달려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여운을 가진 채로 리뷰를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카메라를 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같이 또 영화를 좀 곱씹으면서 또 2차 관람, 3차 관람 할 수 있게 좀 영화를 좀 곱씹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영화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영화가 어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로서는 너무 재밌었고 정말 만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일반인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반인은 이제 마블 영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마블 영화 보려면은 전편부터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이면은 좀 이 영화를 다 즐길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는 영화 다 봤으니까 너는 다 아니까 재밌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일반인으로서 하지만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마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엄청 또 다 본 거는 아닙니다. 엔드게임 이후로의 영화나 드라마들은 저도 따라가면서 이제 보려고 했지만 다 본 거는 아니고요. 아이언 하트라든지 뭐 캡틴 마블 이런 거는 못 봤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마블 팬분들 중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엔드게임 전에 나왔던 모든 건 다 봤고요. 그 이후로는 닥터 스트레인지나 스파이더맨 그리고 뭐 완다비전 요 정도 봤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블랙팬서도 봤고요. 하지만 나머지 영화나 드라마들은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로키도 중간에 보다가 말았고 토르 러브 앤 썬더도 그냥 그랬고요. 아무튼 그래도 좀 많이 본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 챙겨 보진 않아서 일단 막 다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 사람, 그냥 엔드게임까지 좋아했던 마블 팬 정도의 입장이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사실 나온 지 한 1 주일, 2 주일 정도 돼 가지고 이미 본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리뷰 영상도 많이 올라갔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 뉴 데이를 볼 어제 전까지 정말 최대한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예고편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좀 마블 영화 썬더볼츠 같은 경우에도 재밌게 봤는데, 마블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고 가면 좀 뭐랄까 스포 당한 기분, 약간 '봤던 장면이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요즘에는 최대한 정말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도 안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볼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브랜드 뉴 데이를 보러 가실 분들인데 아직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봤다, 스포일러 같은 거를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리뷰도 이 뒤에부터는 다 모조리 스포일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끄시고 갔다 오셔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요. 일단 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이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죠. 이제 1, 2, 3 이후의 네 번째 작품인데 이 영화는 앞서 있었던 그 영화들과는 정말 느낌이 다른 영화입니다. 물론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뭐 히어로물이고 악당들과 싸우고 이런 괴는 같이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전까지의 스파이더맨은
티네이저 이 10 대의 스파이더맨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숙모 또 이런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이제 약간 뭐랄까요? 어린 제자라고 하면 좀 뭐하죠? 어린 되게 친구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스파이더맨이 정말 앳된 모습으로 활약을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2, 3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히어로로서 성장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 버린 스파이더맨이 아직 우리 눈에는 앳된 그 톰 홀랜드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어른으로서 정말 고등학생이 아닌 슈퍼히어로로서의 스파이더맨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일단 무조건 그 전편 얘기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스파이더맨 3에서 멀티버스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스파이더맨 다른 세계의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그 스파이더맨 그리고 옛날 우리가 트릴로지에서 봤던 그 스파이더맨도 함께 나오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린 고블린 정말 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파이더맨 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피터가 선택을 하죠.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두에게서 나 피터 파커를 지워 주세요. 이게 바로 이 브랜드 뉴 데이의 시작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 스파이더맨은 있지만 톰 홀랜드라는 인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스파이더맨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모두에게 잊혀진 스파이더맨 외로운 스파이더맨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사실 어벤져스 시빌 워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첫 등장도 사실 아이언맨이 스카웃을 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아이언맨이 스카웃에서 아이언맨이 데려온 꼬마 아이 스파이더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1에서도 이제 아이언맨의 조력을 받는 아이언맨이 또 슈트도 줬다 뺐고 뭐 하면서 어쨌든 그런 토니 스타크라는 멘토 아래서 이제 성장하는 스파이더맨. 그 이후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멘토 역할을 해 줍니다. 아이언맨이 죽은 후에도 그 전에도 해피의 도움 또 메이 숙모의 밑에서의 도움 또 그리고 나중엔 닥터 스트레인지 뭐 닉 퓨리 다양한 분들이 이제 스파이더맨의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튜터의 역할을 해 주는 모습이 나왔고 또 이 미스테리오라고 하죠. 그 전작에서 나왔던 미스테리오 빌런임에도 불구하고 그 빌런의 면모가 다 드러나기 전에는 멘토의 역할을 또 해 주는 모습. 어쨌든 이 어린 스파이더맨을 약간 돌봐주고 키워주고 또 가르쳐 주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번 작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톰 홀랜드는 또 고등학생으로서 또 이제 뭐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이제 MJ와 네드라는 또 정말 친한 친구들 그리고 뭐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까지 해서 주위에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아닌 톰 홀랜드의 삶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영화는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이 피터 파커 그러니까 톰 홀랜드라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피터 파커의 인생이 사라진 그저 스파이더맨뿐인 세상에는 스파이더맨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처음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서 굉장히 활약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뭐 스콜피온 그 친구랑도 싸우는 모습 뭐 다양한 악당들을 막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그 친구들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랑 막 싸우면서 다 무찌르는 모습이 나오고 열심히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사는 스파이더맨이거든요 사실. 약간 우리가 연인이랑 막 이별하고 힘들 때면은 그거를 잊기 위해 막 일을 하고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것처럼 스파이더맨도 내 정말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날 모르니까 그러지 못함에 자신을 좀 뭐랄까요? 어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히어로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뭐 "뉴욕의 범죄율이 스파이더맨 덕분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멋진 활약을 하고 모두가 칭송하는 스파이더맨이지만 그 스파이더맨의 인간으로서의 이 피터 파커의 모습은 정말 텅 비어 버린 아무것도 없는 슬픈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가 계속
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친구 그리고 옛 연인이죠. MJ와 이 네드의 모습을 계속 SNS 상으로 지켜보면서 좀 뭐랄까 저는 슬픔이라고 느꼈어요. 슬픔과 어떤 그리움과 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 정말 '내가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후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 하는 이런 후회의 감정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되게 정말 좀 드라마가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 정말 드라마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피터 파커가 이제 정말 결심을 한 거죠. '일만 하겠다. 히어로로서의 삶만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집도 창고형 집으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사무실만 세팅해서 매일매일 일만 하고, 정말 어디에 악당이 나타났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경찰관이 있거든요. 그 경찰관이 이제 드울프 반장인데, 이 경찰 반장이랑만 계속 맨날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연락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랑만 계속 연락하고 이 AI 비서랑만 맨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일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텅 비어 버린 이런 피터 파커의 삶에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슈퍼히어로로서 출발을 해야 하는, 이제 출동을 해야 하는.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미지 컨트롤이 뭐냐면 아이언맨의 유산이에요 사실. 아이언맨이 많은 것들을 또 만들고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다는 설정인데, 이 토니 스타크가 어떤 어벤져스로서 막 싸우고 막 악당들 물리치고 정의로운 일을 어벤져스가 했을 때 뭐 남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상대 뭐랄까 이 빌런들을 막 무찌르고 나면 도시가 막 폐허가 돼 있고, 그리고 외계인들이 뭐 떨구고 간 물건들 이런 거를 사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데미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이 회사 이런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뭐 감옥 같은 데도 있고, 거기에 이제 나쁜 초능력자 빌런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콜피온 맞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스콜피온, 아무튼 그런 놈이 있어요. 저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스콜피온 맞네요. 스콜피온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도 있고, 어쨌든 그런 뭐 경찰이 그냥 일반 경찰이 할 수 없는 그런 슈퍼 히어로적인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갇혀져 있는, 아무튼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로 장갑차 탱크가 돌진을 합니다. 와우. 그 액션 장면도 너무 재밌었는데, 장갑차가 갑자기 탈취가 돼서 막 이제 그 데미지 컨트롤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스파이더맨이 출동해서 막는 거죠. 이제 고무줄이래. 이 거미줄을 막 쏘면서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제 탱크를 막는 과정에서 퍼니셔도 등장을 하는데,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포일러를 전혀 갖지 않고 간 상태라서 누가 나오는지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악당이 뭐 누군지 어떤 스토리인지 전혀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퍼니셔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스파이더맨과 좀 케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퍼니셔라는 캐릭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과거에 마블을 좋아할 때 막 마블 게임도 해 보고 막 여러 가지 막 해 봤거든요. 그래서 퍼니셔라는 캐릭터는 알고 있었는데 그에 관련한 뭐 영화라든지 그런 걸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뭐 이런 지금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에서 어떤 캐릭터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퍼니셔를 봤는데, 저는 정말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딱 캐릭터가 봤을 때 뭐가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총과 무기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캐릭터, 딱 요런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큰 형님 느낌? 해서 이제 아직 어린 스파이더맨과 이제 이번 작품에서 합을 이루는 이런 형님 캐릭터, 형님 히어로 캐릭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아직은 좀 어쨌든 이 스파이더맨 이 피터 파커가 성인이 됐지만 약간의 그 티네이저적인 자신의 성격 같은 걸 쪼금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님과 어린 친구의 이런 케미를 보여주면서 일단 이 탱크를 막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탱크를 정말 그 데미지 컨트롤에 탱크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탱크가 이제
쿵 하고 넘어져 가지고 문에 딱 부딪히면서 이제 데미지 컨트롤 건물 안에 쓰러지긴 하는데, 하지만 탱크는 멈춥니다. 멈춰서 이제 피터 파커가 문을 이제 열고 그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을 딱 확인을 했는데, 어떤 굉장히 그냥 뭐 노인이라고까지는 아닌데 그냥 아주머니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뭐지?' 약간 '무슨 캐릭터지?' 약간 좀 예전에 제가 완다비전에서 봤던 이제 마녀 캐릭터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녀 캐릭터가 나오는데, 약간 그런 좀 나이 든 뭐 마녀라든지 아니면 그냥 나이 든 뭔가 이런 탱크를 어떻게 좀 조종할 수 있는 이런 '밀리터리 덕후 할머니인가?'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저는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한 거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갑자기 탁 깨면서 "여긴 어디야? 누구예요? 스파이더맨?" 이런 식으로 당황을 하고, 피터 파커는 그 피터 찌릿찌릿이라고 하죠. 이제 스파이디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악당이 이 안에서 뒤에 있는 경찰로 옮겨갔다는 거를 바로 단박에 알고 탁 이제 거미줄로 쏴서 그 사람을 이제 빙의한 경찰을 이제 잡아둡니다. 하지만 이 악당이 계속해서 이 빙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악당의 이 신체, 그러니까 본체는 이곳에 없지만 영혼만 사람으로 계속 옮겨 타는 그런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와,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본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혼만 있고 영혼이 계속 막 사람들을 옮겨 타면서 이렇게 가는 거면 사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적어도 스파이더맨한테는. 그러니까 뭐 마법을 쓰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아니면 뭐 염력을 쓰는 뭐 완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데, 사실 뭐 물리적인 기술 뭐 스파이디 센스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잡거나 싸울 때 물리적인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스파이더맨으로서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영화상에서는 이 총을 쏘는 퍼니셔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풀려나?'라는 생각을 일단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또 보는데, 계속 이제 점프라고 표현이 돼요. 일단 이 영화에서는 이 영혼을 점프해서 사람들에게 옮겨 타면서 이 악당이 결국에는 이제 스콜피온에게 마지막에 빙의를 하는데, 일단 헬기 조종사에게 명령을 하는 어떤 군인에게 빙의를 해서 헬기 조종사한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헬기를 보냅니다. 헬기 안엔 그 스콜피온이 타고 있어요. 스콜피온은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이 데미지 컨트롤이 공격받을 위기인데, 스콜피온은 큰 악당이기 때문에 이 데미지 컨트롤에서 어딘가로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여기가 탈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콜피온을 일단 이 악당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도착을 해서 그 악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악당은 이제 경찰의 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딱 잡힌 채로 이렇게 막 둘이 서로 막 "너 누구야?" 스파이더맨이 얘기하고, "그럼 넌 누군데? 너부터 얘기해 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다가 어 이 악당이 이제 스파이더맨에게도 들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점프를 딱 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스파이더맨에게는, 이 피터 파커에게는 이 악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방이 나오고 메이 숙모랑 피터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 이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악당이 되게 놀라요. "어 뭐야, 너한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남자는 너가 처음이야." 약간 이러면서 "이런 놈은 너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약간 놀랍니다. 그래서 피터 파커가 "이 녀석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너 나한테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악당을 잡지 못하고 그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스콜피온이 일단 그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온 드월프 형사와 함께 스파이더맨이 이야기를 하는데, 드월프 형사가 스콜피온은 어디로 가서 거기서 이제 탈출이 됐다." 이런 얘기를 스파이더맨에게 전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이더맨은 어딘가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이 어디로 가냐, 바로 옐레나 벨로바
현재의 이 블랙 위도우죠. 옐레나의 사무실로 이동을 하는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고자 옐레나에게 가는데, 여기서 옐레나의 사무실은 목욕탕이죠. 이제 옐레나가 이제 "너에게 무기가 없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마스크 빼고 다 벗어라." 마스크 빼고 다 벗 마스크까지 벗으라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벗고 들어와라. 나한테도 무기가 없고 너한테도 무기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니까 해라." 딱 하니까 어 저는 진짜 피터가 속옷까지 벗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속옷을 입고 수건으로 가리고 이제 그 마스크만 쓰고 이제 물로 들어가서 옐레나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옐레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VMAX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데미지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검색된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모두가 어떤 이 데미지 컨트롤이나 이런 본사들이 다 해킹을 당해서 그때 그 해커가 검색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VMAX라는 단어다. 그래서 VMAX라는 단어를 다 검색을 했는데, 사실 내가 알아봤을 때 VMAX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는 단어다. 하지만 이게 힌트다라는 말을 스파이더맨에게 해 줍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이거에 대해서 또 정보를 얻고 데미지 컨트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데미지 컨트롤의 어쨌든 좀 대장이죠. 대빵인 빌 매치거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VMAX라는 걸 아냐?" 했을 때 빌 매치거는 그런 건 모른다. 하지만 뭐 너와 나 당신은 이제 이 악당 점프를 하는 상대방에게 이제 빙의를 하는 것에 걸리지 않았던 게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밖에 지금 이 뭐랄까요? 이 악당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 빌 매치거가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상대 이 악당이 지금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임고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을 훔쳐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와 함께 이 나쁜 놈을 막고 나쁜 놈을 잡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그걸 승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데미지 컨트롤 안에 이제 닌자 집단이죠. 핸즈라든지 또 예전에 스파이더맨 전작에서 강력한 이 건틀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악당이었던 거를 이제 지금은 데미지 컨트롤에서 뭔가 자신들의 무기라든지 이 악당을 섭외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소동이 있고 난 후에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잠깐 등장을 하고 이제 피터 파커가 떠나는 모습이, 근데 이제 그다음에 장면들에서는 좀 더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피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피터가 그냥 매일매일 가는 꽃집이 있습니다. 맨날 이제 꽃집에서 꽃을 사서 메이 숙모의 그 묘지에다가 건네주고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장면 중에서 이제 어느 날 그 똑같은 식당에, 상점이죠. 식당은 아닌 것 같고 상점에 가서 이제 꽃을 또 사고 이제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4 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전 작품에서 4 년이 흘러서 이 설정상으로는 이 네드와 MJ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대학 4 년을 모두 졸업을 한 상태인데, 이제 네드랑 MJ가 퀸즈 이 뉴욕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상점에서 네드를 우연히 만나는 피터입니다. 그래서 네드가 무슨 이상한 무슨 상어 아이스 음료수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를 구매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거를 피터가 봐요. 그래서 피터가 거기서 네드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정말 오랜만에 본 친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네드가 예전과 똑같은, 거의 정말 내가 알던 그 네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드를 따라서 가는데, 그게 어떤 자리였냐, 바로 홈파티였어요. MJ와 네드가 같이 사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홈메이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네드랑 이제 MJ가 뉴욕으로 돌아와서 홈파티를 여는 것에 이 피터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드를 만나고 피터가 또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뭔가, 뭐랄까요? 내가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 만나는,
나를 잊어 내가 정말 어떻게든 잊으려고 했고 막 일에 치여서 살면서 잊으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지만 만나니까 이제 또 마음이 되게 뭉클하고 막 좀 복잡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또 MJ를 만나. MJ도 와서 "어 누구냐?" 했는데 피터가 거기서 이제 뭐 저기 무슨 너드다. 거기서 무슨 너드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저거 메이너드 해서 메이너드라는 자신의 가명을 사용해서 그 피터가 메이너드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MJ와 네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사실 그냥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숙모인 메이 숙모와 약간 네드를 떠올리고 너드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메이너드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오랜 친구와 연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순간적으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피터가 약간의 희망을 좀 품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느껴요. 네, 정말 4년 동안의 희망도 꿈도 없던 그런 뭔가 텅 비어 버린 히어로로서의 삶 뒤에 정말 오랜 친구, 오랜 연인, 오래전 연인, 정말 사랑하는 지금도 사랑하는 연인을 눈앞에 두고 '나 이 친구들과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작편 3에서 파프롬홈에서 마지막에 기억을 잃은 MJ에게 피터가 찾아가서 내가 준비한 이런 편지를 읽어 주려고 하다가 읽지 않고, 그러니까 MJ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읽지 않고 그 용기를 어떻게 보면은 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피터가 거기 그 순간에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낼까? 지금이라도 내가 용기를 내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용기를 내는데 거기서 MJ가 남자친구와 꽁냥꽁냥 키스를 해 버리는 장면을 봐 버리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서 이제 MJ가 다른 남자와 함께, 다른 남자가 막 꽁냥꽁냥하다가 다른 남자가 "그러니까 너한테 반했지." 하면서 딱 키가를 하는데 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4년 동안 네드랑 MJ가 막 그 대학 생활하는 거를 네드가 계속 인스타로 올려요. SNS 동영상으로 계속 스토리로 올리는데 그걸 계속 스파이더맨 이 피터 파커가 보거든요. 그거 나올 때부터 사실 저는 MJ를 보면서 '근데 4년 대학 생활이면은 뭐 남자친구 생기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저 진짜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근데 사실 생기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막 또 영화처럼 막 영화긴 하지만 또 막 다른 영화처럼 내 기억은 없어졌지만 어떤 것에 뭔가가 남아 있어 가지고 남자를 못 만나겠어,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사실 더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남자친구와 그렇게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피터가 상심을 한 상태로 이제 뛰어나갑니다. 비 오는 날 뛰어가 가지고 옥상을 달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번 영화에서, 그리고 제가 또 엄청 좋았던 게 이 웹스윙하는 장면이 정말 게임처럼 엄청 몰입감 있게 되게 진짜 더 다이나믹하게, 전작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게 이 기법을 써 가지고 되게 이 웹스윙하는 장면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그 빗속에서 웹스윙하면서 진짜 망연자실한 피터가 막 슬픔에 젖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빗속에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마등이 사라락 스쳐 지나가요. 피터가 막 그 내가 얘네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 막 학교 옥상에서 우리 대학 가서 같이 가서 어떻게 생활하자부터 뭐 우리 같이 악당을 무찔렀던 기억도 뭐야, 막 MJ랑 같이 뽀뽀했던 기억도, 그리고 막 그 내가 기억 지우자고 했던 거 "너 기억 지우고 나한테 다 얘기해 줘야 돼." 막 이랬던 MJ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제 가 가지고 용기를 내지 않았던 모습 다 스쳐 지나가면서 이 후회하는 그 피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남자로서 얼마나 진짜 이게 너무 공감이 가고 슬펐는지, 그런 슬픔에 빠진 피터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피터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와서 비에 젖은 채로 이 편지를 내두고 자리에 딱 털썩 앉았는데 이제 뭔가 이상함을 몸에서 뭔가 이상해요. "뭐야? 감각이 왜 이래?" 막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AI 비서가 이제 얘기를 해 주거든요. "몸속에 있는 DNA, 거미 DNA가 막 엄청 커집니다. 갑자기 막 이상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야?"
왜 이래 하다가 피터가 딱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린 다음에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뭔가 이상한 곳에 있는 거예요. 거미줄 속에 있었어요. 그게 자기 집 밖에 이제 좀 벽면에 거미줄로 고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피터가 거기서 거미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바닥으로 막 떨어질 뻔하는데 거기서 촥 했는데 그냥 그대로 이제 몸 옷을 다 벗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웹슈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거미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으아 그냥 이제 떨어지는데 탁 했는데 진짜 이 손에서 거미줄이 촥 나옵니다. 그래서 "오 뭐야 깜짝이야." 하고 다시 끊어내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피터가 사실 이 영화의 초반부터 계속 이 오른쪽 팔목을 막 아파 막 이런 행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게 저는 처음에 사실 봤을 때는 그 아이언맨이 죽기 전에 계속 이 오른쪽 손목을 아파했어요. 이게 이스터 에그라고 해 가지고 계속 오른쪽 손목 다치고 팔 다치면 오른쪽 손목 그리고 계속 막 깁스를 해도 오른쪽만 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언맨의 이스터 에그로 해서 그냥 '피터가 오른쪽 손목에 뭔가 통증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거미줄이 직접 생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가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서 거미는 뭐 3 번의 진화를 거쳐서 진정한 성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DNA 이 에너지가 계속 상승을 해 가지고 이 거미의 능력이 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감각적인 능력 이제 막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이제 막 예민하게 느껴서 막 머리가 아프고 뭐 무슨 소리가 이제 뭐 비행기 지나가면은 막 엄청난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완전히 막 발달을 해 버리고 이제 손목에서는 이제 내가 실제 진짜 그 예전 그 트릴로지의 스파이더맨처럼 이 거미줄이 생성이 돼 가지고 거미줄을 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이 뭔가 각성을 해 나가는 길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거미 눈이 돼요. 눈이 검정색이 되면서 진정한 뭔가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맨 스파이더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옛날 이제 원작 속에는 맨 스파이더라고 해서 이제 진짜 거미 인간이 되는 모습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거미의 능력이 발현되는 그런 모습이 어 비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상황 이 시점까지는 굉장히 좀 폭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미 DNA가 막 폭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할 수 없이.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이런 상태에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스콜피온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콜피온이 또 뭐야 막 그 도시에서 난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 막 데미지 컨트롤 또 막 때려 가지고 막 "아 야 뭐 어딨냐, 뭐 어딨냐." 막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스콜피온도 사실 전에 나왔던 그 빙의하는 악당에게 이제 빙의가 된 좀 조종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 웹슈터 없이 자기 직접 거미줄을 쏘는 상태로 등장을 해 가지고 막아섭니다. 근데 이 거미줄 쏘는 게 지금 제어가 안 돼요. 막 "거미줄 멈춰. 거미줄 멈춰." 이렇게 해야 거미줄이 좀 어떻게든 쪼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좀 엉망인 상태인 거죠. 엉망인 상태로 이제 등장을 해 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제 스콜피온한테 밀립니다. 스콜피온이 그러니까 빙의를 당한 상태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지금까지의 스콜피온과 똑같아 보여." 이러면서 막 스파이더맨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공격을 하다가 이렇게 도발을 또 하거든요. 도발을 딱 하는데 여기서 스파이더맨이 그 거미 모드 딱 눈 검정색이 되면서 엄청난 파워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감각도 있고 이 스파이디 요 거미줄 쏘는 것도 몸에서 직접 나오지만 그것과 별개로 엄청난 파워를 얻게 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막 주먹으로 진짜 개 패듯이 팹니다. 막 패고 하는데 이게 사실 스파이더맨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뭐랄까요? 어떤 싸움을 해도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막 뭐가 싸우다가 뭐가 날아가면은 그러니까 히어로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날아가면은 시민부터 구하고 시민 몸으로 막아서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폭주를 해 가지고 이 스콜피온을 멱살을 잡아 가지고 그 달려오는 경찰차에다 꽂아 버립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여경찰이 다쳐요. 그리고 막 스콜피온을 진짜 악당처럼 약간
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캡 아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그 이제 짭틴 아메리카 지금은 이제 뭐 에이전트 어쩌고가 됐는데 짭틴 아메리카가 그 비브라늄 방패로 막 그 사람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막 때려 가지고 이 악에 박쳐서 "으아." 막 이러면서 사람 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처럼 스콜피온을 막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는데 그런 장면은 당연히 누구여도 되게 '어우 뭐 저렇게까지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막 경찰들도 그렇고 막 '어 뭐야 저렇게까지 해? 무서워.'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이제 드월프 이제 반장도 와 가지고 스파이더맨한테 막 그만하라고 하고 이제 "스파이더맨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스콜피오는 이제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요. 이게 뭐야?"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스파이더맨이 '아 내가 지금 큰일 났다.' 막 정신 막 뒤늦게 차려 가지고 경찰한테 저 때문에 제가 다치게 한 거예요? 얼마나 다쳤어요? 순경 뭐 죽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스파이더맨도 뭔가 그러니까 피터도 '내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폭주하면 사람들이 다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런 피터의 고민을 정말 오래전부터 쭉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헐크. 브루스 배너에게 이동을 해서 브루스 배너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으로 해 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피터가 헐크 아저씨, 브루스 배너 아저씨 이거 당신은 지금 헐크인 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했는데 헐크가 이거 보여주면서 이제 억제기를 보여줍니다. 억제기를 보여주면서 이거 뭐 내가 개발한 건데 이것도 개량해 가지고 더 좋아. 이거면은 그 괴물이 내가 뭐 강의하고 있을 때 안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그때 이제 피터도 천재잖아요. 천재여 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특정 DNA도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너도 '이 새끼 뭐지? 이게 보통 대학생이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식 좀 칠 줄 아는 놈인가?'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너 내 수업 듣는 놈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DNA도 내가 지금 방사능을 제어해서 헐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너도 DNA 특정 DNA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피터가 이제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가 가지고 만듭니다. 이제 뭘 만드냐 DNA 억제기라는 거를 발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칩인데 이제 전작이었던 파프로몸에서 약간 그 어 다른 세계에서 온 악당들 그때 이제 그린 고블린도 있었고 이제 닥터 옥토퍼스도 있었고 뭐 샌드맨 그리고 뭐 번개 쏘는 애 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이렇게 제어하는 것처럼 자신의 DNA도 제어할 수 있는 조그마한 칩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개사기인 게 뭐냐면은 자기 DNA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DNA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인 사람들의 DNA를 모두 억제할 수 있는 개사기 스킬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억제기를 처음 시도했을 때는 막 스파이디 센서가 이 거미 능력이 막 주는 듯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단번에 만들어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쓰려고 했는데 그게 막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서 터지고 이게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실패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간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너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배너가 마지막에 근데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피터가 그러면은 좋은 DNA만 남기고 나쁜 DNA는 다 줄일 수 있겠네요. 신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너가 "좋고 나쁜 DNA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DNA인지는 어떻게 결정한 건데?" 이런 철학적인 좀 질문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발현돼야 하는 그러니까 발현되는 게 옳은 것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도 좀 동감을 했어요. 사실 피터가 진화를 하는 과정이라면 이거를 억제할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 상황에서 좀 폭주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억제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이제 막
이 DNA 제한기를 막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제 빌런을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막 내 거미줄 쏘는 이런 훈련을 막 하다가 이제 자기가 맨날 연습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옥상이라든지 이제 자기 집 옆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거기서 막 연습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잘못해서 그 거미줄 수류탄을 폭발시켜 가지고 자기가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막 나뒹굴어요. 그래서 "시민들 괜찮아요. 저 지금 뭐 이런 거미줄 쏘는 거 새로운 장치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랬는데 흑인 남자가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빙의할 수 있는 악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피터 파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피터 파커를 잊었고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맞춘 거죠. "피터 파커 너를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 하면서 "너 뭐 어디 저기 옥상에 살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터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너 뭐 찍었잖아." 막 이러면서 "그거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는데 난 지금 그러니까 본체가 사실 피터 파커의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장소에 뭐 이런 컵, 편지, MJ 정말 감동적인 시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터 파커가 분노를 해 가지고 딱 거미줄을 딱 쏴 버리고 "너 어딨어?" 하는데 MJ에게 "네가 먼저 갈 수 있을지 내가 갈 수 있을지 한번 겨뤄 보자. 난 좀 빨라." 하면서 이제 피터와 이 악당의 달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피터는 막 달리고 거미줄 쏴서 막 날아가고 그 상대는 막 그 악당은 점프를 해 가지고 MJ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터는 그 슈퍼 AI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친구에게 지금 저 녀석의 점프 이동 반경을 계산해 줘."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반경 10 미터 이내에 점프가 가능하다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반경 10 미터 오케이 해 가지고 그 결혼식장을 지나서 헬기를 타고 이제 그 악당이 막 가는데 헬기니까 이 공중에 있으면 10 미터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피터가 헬기를 어디다가 매달아 버린 다음에 "너 여기는 10 미터 이내에 사람 없으니까 어디도 못 가지? 좋았어. 나 먼저 간다." 이러고 MJ한테 갑니다. 그래서 MJ한테 가 가지고 MJ 지금 뭐 난 스파이더맨인데 지금 빨리 가야 돼. 너 지금 널 막 공격하려는 나쁜 놈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J가 "뭐 너가 진짜 스파이더맨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는데 "나를 믿어. 날 믿고 가야 돼." 이러니까 MJ가 그래 오케이." 하고 MJ스럽게 약간 따라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MJ랑 가서 어디를 가느냐? 어떤 건물의 옥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피터로서는 MJ한테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또 악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MJ 뭐 나를 믿어야 돼. 막 나쁜 놈이 막 그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MJ가 갑자기 당신 나랑 알았지. 아는 사이였지. 이게 말이 안 돼." 뭐 내가 뭐 네드랑 어떻게 위험에 빠졌을 때도 당신이 구해 줬고 막 고등학교 때 막 이런 했을 때 당신이 모두 구해 줬잖아. 나랑 너랑 아는 사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터가 거기서 당황을 해요. 거기서 또 혼란을 느껴요. '뭐야 MJ한테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말을 한다고 믿어 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MJ가 갑자기 그 오마주를 하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반만 걷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이제 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그걸 오마주해서 MJ가 갑자기 나는 너를 알아봐야겠어." 하면서 키스를 갑자기 딱 하고 그다음에 "피터." 이러면서 껴안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피터가 MJ 보고 싶었어. 너가 막 기억해 줄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저는 그걸 보고 '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개연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기억을 잃은 영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억을 잃은 영화의 굉장히 대표적인 장면이잖아요.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라서 뭐 엄청 감동적이거나 근데 저는 그걸 키스를 할 때 '에이 설마 여기서 기억을 찾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억을 찾는 모습을 보고 어쨌든
이 MJ의 기억이 돌아와야 되긴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극적으로 그냥 좀 '찾는구나. 그냥 이제 피터가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이제 MJ를 되찾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MJ가 갑자기 이제 막 피터가 울고 있어요. MJ 막 슬펐어." 여기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피터!" 이러고 웃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MJ가 "그래. 많이 만져. 너가 이제 정말 보고 싶었던 MJ의 몸이잖아." 딱 이렇게 역시 피터도 속았고 저도 속았고 제 옆에서 같이 친구도 속았고 같이 보던 관객들 모두가 속았습니다. 진짜 그거 보고 저도 넋이 나갔어요. 거기서 피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자식 네가 사람을 한 번이라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이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맞는 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저는 그거 보고 '와 진짜 무섭다 마블. 어떻게 이런 상처를 진짜 피터한테 주냐.' 저도 진짜 제 억장이 막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저도 어쨌든 영화를 볼 때 엄청 감정이입을 하고 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엄청 해서 보는데 진짜 거기서 이제 피터가 각성을 이제 폭주 모드로 딱 해요. 팍 하면서 그러니까 이 폭주 모드가 제가 또 말씀을 안 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와서 그 편지 잡고 막 쓰러졌을 때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받으면 이게 충격을 받아서 각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또 받으니까 으아 된 거예요. 그래서 MJ의 목을 탁 졸라 버려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MJ가 "괴물은 너잖아." 하면서 팍 하면서 이제 피터를 차 버리고 그 옥상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또 MJ가 쭉 떨어지고 스파이더맨이 "안 돼!" 이러면서 탁 이 뭐야 요거 뭐야 저 거미줄 축 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완벽하게 구도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그웬이 죽는 그 장면과 완벽하게 또 그걸 묘사를 하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헐 설마 MJ 죽어?' 하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딱 구해 가지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보는데 진짜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어 가지고 진짜 숨죽이고 봤고 거기서 진짜 MJ를 결국 구하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진짜 여기서 MJ 죽었으면 진짜 피터 그냥 흑화해 가지고 이 블랙 이게 검정색 눈이 되는 게 이게 그냥 폭주 모드가 아니고 이제 검은색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그렇게 변해 가지고 진짜 흑화하겠다 했는데 MJ는 구해내고 이제 막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악당이 빙의한 이제 아저씨가 막 다가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막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MJ는 제발 나 뭐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당은 빙의한 아저씨는 차에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차 뒤에 이제 드디어 그 악당 빌런의 정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빌런의 정체는 어떤 여자인데 차 뒷자리에 타고 있는 어떤 빌런이 이제 아주 미모의 여성인데 바로 쉐이디 싱크가 연기한 진 그레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스파이더맨은 AI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그 뒷좌석에 있는 얼굴을 탁 본 순간에 이제 AI 그 장면이 캡처가 돼 가지고 AI한테 "저거 누군지 찾아봐." 했는데 피터 이 녀석은 모든 곳에서 다 삭제가 됐어. 정보가 다 삭제가 됐어. 하지만 하나의 자료는 남아 있어. 그녀는 진 그레이야." 딱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 그레이야."라고 딱 하는 순간 저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포일러를 하나도 이제 보지 않고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딱 진 그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와 얘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와 얘의 능력이었구나. 진짜 빙의하는 캐릭터 도대체 누군가 했는데 얘였구나.'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성으로 제가 영화 보다가 영화관에서 '헐.'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진 그레이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사실 이 진 그레이라는 캐릭터는 엑스맨에서 계속 나왔던 캐릭터고 저도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퍼스트 어벤져는 아닌데 아무튼 뭐더라? 엑스맨 퍼스트 스타트였나? 아무튼 그 영화도 봤고 해서 엑스맨도 좋아하는 시리즈였어서 이 진 그레이라는 캐릭터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구나.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이제 엑스맨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진 그레이를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진 그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진 그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뭐 빌런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MJ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MJ를 데리고 "너를 그냥 집으로 보내는 거는 위험하니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게." 해서 데리고 창고 같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창고에 도착을 했는데 엄청난 부비 트랩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 헐크가 와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부비 트랩이 막 발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는 알고 보니까 퍼니셔의 거처였던 겁니다. 그래서 퍼니셔한테 MJ를 데리고 간 스파이더맨이 "MJ를 지켜 달라. 당신이라면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예전에 살려줬잖아." 예전에 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퍼니셔를 안 봐서 모르는데 옛날에 구해 줬잖아. 그거 또 퍼니셔는 막 그거 언제까지 우리가 먹을 거야." 하는데 어쨌든 막 "지켜 줘." 이렇게 해서 "알겠어. 내가 뭐 칠리 음식 해 놨어. 일로 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처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스파이더맨은 자기의 이 억제 장치를 어떻게든 또 완성을 해야 싸울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 고치는 일을 하고 있고 MJ는 이제 뒤에 누워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파이더맨이 얘기를 하고 MJ는 막 남자친구한테 뭐 "연락해도 돼? 뭐 네드한테 연락해도 돼?" 이런 얘기하는데 스파이더맨이 네드도 뭐 상대가 알고 있는 애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돼." 하고 MJ도 "알았어." 한 다음에 지금 뭐 이게 기계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안 되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MJ도 뭐 공대 출신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딱 이렇게 하니까 스파이더맨이 왜 그 생각을 못 했지? 넌 역시 천재야 MJ." 하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완성을 하는데 이 기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개사기템입니다. 스파이더맨의 그 DNA만 줄이는 게 아니고 모든 이 DNA, 그러니까 변이된 DNA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MJ가 "너 정말 엄청난 걸 만들었네. 근데 이거는 마치 약간 괴물한테 쓰는 그런 장치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근데 내가 뭐 스콜피온이랑 싸울 때의 모습을 봤다면 이런 얘기를 못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그걸 이제 장착을 하고 이제 싸울 수 있게 됐으니까 장착을 하고 이제 데미지 컨트롤로 향하는데 데미지 컨트롤은 이미 엄청난 습격을 받은 이후였어요. 그래서 어 진 그레이가 이미 또 터벅터벅 들어와서 그 데미지 컨트롤의 대장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데미지 컨트롤의 인력들은 모두 그 금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막 뭔가에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서 뭐지? 뭐에 공격을 받는 거지?' 하는데 막 쿵 쿵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뭐에 이거를 받는 걸까?' 또 근데 영화 초반에 그 탱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병기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와 가지고 막 문을 막 부수는 그런 걸 하는 건지 뭐 망치 뭐 이런 걸로 사람들 조종해 가지고 막 쿵쿵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막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막 천천히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제 퍼니셔한테 MJ를 맡기고 이제 와요. 근데 사실 MJ는 그 상태에서 퍼니셔한테 "스파이더맨을 혼자 보낼 거야? 가서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해서 퍼니셔는 따라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스파이더맨이 데미지 컨트롤에 도착을 해 가지고 뭘까 살피는데 저는 거의 이제 막판에 알았어요. '이 쿵쿵 소리가 뭐겠구나.'를 알게 됐는데 쿵쿵 막 이런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되더라?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빼먹었네요. 여기서 진 그레이가 그 국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국장의 자리에서 그 VMAX를 검색해 봐요. 근데 VMAX는 아무 데도 없고 그래서 그 국장한테 다시 전화해 가지고 "야 VMAX 어딨어? VMAX 어딨냐고. 너가 뭐 어떻게 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너가 거기에 가두고 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게 누굴 가두고 있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뭐 있었고 아무튼 뭐 VMAX라는 어떤 뭐 병기인지 어떤 뭐 장소인지 뭐 그런 거를 계속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하고 CCTV로 스파이더맨을 본 진이 이제 스파이더맨과 마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이제 스파이더맨이랑 진이 이제 마주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스파이더맨이 "내가 너 뭐 잡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쿵쿵 소리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헐크였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부터 '아 이거 헐크구나.' 이거를 딱 느꼈는데 와 헐크가 일단 그러니까 그전 우리 어벤져스 엔드게임부터 나왔던 이제 배너와 헐크가 이제 함께 있는 그 뭐야 인텔리전스 헐크라고 하나요? 아무튼 똑똑한 헐크 상태 쪼끔해요. 그래서 쪼끄만 상태로 나와서 와 막 그 진이 조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진한테 조종을 당하면서 스파이더맨을 막 공격을 합니다. 막 공격을 하다가 하면서 스파이더맨이랑 막 싸우는데 스파이더맨도 되게 잘 싸워요. 그리고 막 하다가 어쨌든 쪼끔 위기에 몰렸을 때 퍼니셔가 등장을 해서 총으로 "야." 이러면서 쏘면서 헐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진 그레이는 어딘가에 다시 숨어 있고 퍼니셔랑 스파이더맨이 헐크랑 2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스파이더맨이 "저건 헐크야.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막 이러다가 퍼니셔한테 "퍼니셔 너가" 그 퍼니셔가 프랭크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아저씨 당신이 진을 잡으세요. 내가 헐크랑 어떻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헐크한테 이제 혼자 이제 싸우러 갑니다 스파이더맨이. 그래서 헐크랑 막 스파이더맨이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헐크한테서 진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이제 헐크한테 스파이더맨이 "정신 차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브루스 배너의 이제 머리가 약간 돌아왔는데 이 상태에서 브루스 배너가 "아 내 머릿속을 그 여자가 망쳐 놨어. 이 기계가 없어." 막 하면서 헐크가 이제 지금까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인피니티 워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던 진정한 헐크의 모습이 나오게 그래서 정말 커져요. 우리가 알던 그 타노스와 싸우던 헐크보다도 더 큰 아주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숨어 있었던 묵혀 있었던 헐크가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도 "와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스파이더맨과 엄청난 싸움을 하는데 사실 스파이더맨이 여기서 피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헐크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두들겨 맞고 하는데 이제 스파이더맨이 거미줄로 이제 그 명장면이 나오죠. 이 타워를 감아서 헐크를 감는 모습 그리고 이 마지막에 건틀릿을 가져와 가지고 "야." 타는데 헐크가 그냥 손으로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당해 가지고 헐크가 이제 주먹으로 져서 이렇게 꼬깃하면 이제 스파이더맨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스파이더맨이 "배너 헐크 막 뭐 살려줘. 우리 친구였잖아. 나 피터 파커야. 살려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헐크가 거기서 피터를 보고 그러니까 그때 브루스가 돌아온 건지 헐크가 피터를 기억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헐크가 피터를 보고 자기의 얼굴을 본 다음에 제 생각에 근데 브루스의 딱 정신이 잠깐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그냥 뒤로 이제 스파이더맨 피터가 몸에다가 막 엄청 무거운 벽돌들을 막 감아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냥 쓰러져서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헐크는 브루스로 돌아가게 그리고 나서 피터랑 이제 저 뭐야 헐크랑 퍼니셔가 싸울 때 퍼니셔가 이제 공격을 했던 어떤 파란 색깔 뭔가 아크 원자로 같은데 폭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문을 이미 부셔 가지고 퍼니셔가 앞장을 서고 진이 뒤에서 오면서 그 국장을 마주하거든요. 그래서 "VMAX 어딨어? VMAX로 날 데려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다시 그 헐크를 무찌른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진 그레이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을 했을 때 제가 좀 시겁했던 게 뭐냐면 거기서 국장이 어떤 파란 색깔 그 총알을 쏘거든요. 그래서 그걸 픽 하고 맞춰 가지고 진의 다리에 맞아 가지고 진이 쓰러지는데 결국에는 약간 뭐 수면제 마취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엑스맨 시리즈를 본 입장에서 이제 엑스맨 시리즈에서 가장 어떤 무서웠던 그 빌런들이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총에 그 이렇게 바늘 달린 총알을 쏴서 엑스맨이 돌연변이가 맞으면 그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총이 있거든요. 전 진짜 그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거를 좀 팬들의 입장에서 하여금 생각을 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 총알을 막 보여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를 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이제 진 그레이는 잡혀가고 브루스 배너도 이제 저기 뭐야 정신과로 이제 입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피터는 이제 이거를 다 했으니까
어쨌든 이걸 다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피터는 이제 뭐 다 해결을 했겠다. 이제 친구들한테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전에 진이 쓰러질 때 쓰러지면서 피터한테 나지막히 "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국장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이 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인지 아냐 무슨 뜻인지 아냐?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데 국장이 진이 네가 오기 전에 나한테 들어왔었는데 내 죽은 얼마 전 죽은 동료 이름이 세라야.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한 것 같아. 이렇게 피터는 그렇구나 하고 쪼끔 미심쩍지만 일단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피터는 MJ가 있는 퍼니셔가 있는 게 아니죠. MJ가 있는 은신처로 퍼니셔의 은신처로 돌아오는데 피터가 실수로 자기가 예전에 썼던 그 MJ에게 썼던 편지를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MJ가 그걸 이미 받고 MJ가 피터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피터 파커라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면 벗어. 난 이렇게 할 의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피터가 가면을 벗고 이제 얼굴을 마주하죠. 그러니까 MJ가 이제 "너 우리 내 집들이 파티에 왔었지? 너 내가 대학 가기 전에 합격 발표했을 때 우리 가게에도 왔었지?" 하면서 '아 이래서였구나.' 이런 걸 그때 이제 피터는 "너희를 잊으려고 노력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더라.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MJ가 촌철살인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의 이야기를 알겠고 너가 어떤 사정이 있는 것도 알겠고 이 글을 읽어서 이게 어떤 건지 다 알겠어. 근데 그 마법은 통했어. 내 기억을 잃어버려서 당신에 대한 감정은 없다.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피터가 첫 번째 시련은 두 번째 시련도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장면이 저는 봤을 때 이렇게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피터가 후회를 하는 장면들이 좀 나왔잖아요. 내가 이걸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다면 MJ가 다시 기억을 찾지 않을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후회를 조금 했는데 여기서는 피터가 자신의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MJ한테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MJ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일말의 희망이 사라져 버린 저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보는데 피터한테 몰입이 돼 가지고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피터가 느꼈을 상심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서 저는 진짜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슬픈 장면이 이어졌는데 거기서 MJ가 또 약간 개그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난 이제 가야겠어." 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 핸드폰이 없어서 그런데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웃길 수 있는 장면이죠. 되게 좀 무한한 장면이고 근데 웃음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피터가 거기서 상심하고 이렇게 막 망연자실하게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마 웃음이 그러니까 웃긴 장면이고 내가 웃을 만하게 웃긴 장면인데 내가 피터의 감정에 이게 몰입이 돼 가지고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가 봤던 관람 이 영화관에서 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뭔가 숙연하고 약간 이었는데 아무튼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MJ가 집에 피터 파커랑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MJ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너 네드 보고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터가 "어 보고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터랑 이제 네드도 만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쪼끔 힐링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물론 오랜 친구죠. 마치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혹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네드와 피터가 레고 조립을 하면서 재밌게 막 게임을 하고 레고 조립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MJ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 주면서 MJ는 또 피터의 얼굴을 방금 전에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려 주면서 이제 꽁냥꽁냥이 아니죠. 막 정말 오랜만에 그 세 명의 어떻게 보면 콤비네이션이 티키타카가 나오면서 훈훈한 정말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피터가 좀 즐거운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진짜 좀 기쁘고 '이런 장면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장면이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피터가 "나 MJ 너가 이제
그 악당에게 진에게 조정을 당할 때 진이 네 몸을 조정해 가지고 서로 이제 키스를 했다. 이제 이걸 너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해 준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MJ가 근데 난 아예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피터가 이상함을 알아차리죠. 기억이 없다고? 근데 국장은 아까 자기의 몸에 들어갔다는 걸 기억했는데 국장이 거짓말을 했군.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국장에게 가기 전에 옐레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옐레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네드가 막 오 옐레나 블랙 위도우 막 이런 장면 나오는데 이제 세라라는 이야기를 진이 했으니까 아 세라라는 말을 했다. 세라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했는데 옐레나가 바로 옐레나랑 막 얘기를 하면서 말해주죠. 그 이제 AI 비서도 함께 해가지고 아 세라 그레이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잡혀갔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죠. 아 그녀가 이제 자신의 언니를 구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거구나를 깨닫고 바로 이제 데미지 컨트롤로 향합니다.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로 향한 장면이 나와요. 물 한 번만 더 먹고 갈게요. 네, 그래서 피터 파커가 이제 데미지 컨트롤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MJ가 약간 뭐랄까요 사망 플래그 같은 걸 하는데 뭐냐면 피터한테 조심해 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피터가 알았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네드는 스파이더맨의 이름이 피터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터가 가는데 이제 그 데미지 컨트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제 진 그레이가 딱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이 국장이 너 뭐 잘 잤니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는 네 언니였던 세라가 있던 곳이고 여기서 뭐 우리가 그 능력을 네가 점프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였나 이제 약간 팔찌였나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진이 능력을 못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언니인 세라를 통해서 막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그 능력을 이제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고 모두가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진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장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여기는 10m 밖이기 때문에 네가 점프를 할 수 없어. 점프하려고 해봐 하는데 세라가 막 야 막 이렇게 하는데 못 가요. 그리고 이제 너희 언니의 유산이다. 너희 언니 덕분에 우리는 이 정도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이 뭔 개소리야 우리 언니 데려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쪽에는 그 세라 언니가 하고 있던 그 머리띠를 이렇게 머리띠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이 뭔가 이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를 눈치를 채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게 벌어지냐면 진이 점프를 할 때 발생하는 이 뇌의 움직임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의 움직임을 전부 복제해 가지고 그 모든 운동을 프로그램화해서 사람한테 넣거나 어떤 기계에다 넣으면 그 능력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점핑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진한테. 그래 가지고 점프하면은 그 이 문양 같은 게 번쩍번쩍하면서 진이 점프를 막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진이 막 이러면서 그 점프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해요, 진이. 그래서 자기 점프를 강제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당하면서 공격을 막 당하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름 돋는 장면이 뭐냐면 거기서 VMAX의 이 정체가 나옵니다. 제가 진짜 이걸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와 여기서 막 세라가 막 이러고 당하잖아요. 당하면서 고개를 막 계속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위로 봐요. 이렇게 보는데 그 눈 위에 이제 에어컨인지 송풍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환풍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이 점프를 막 할 때마다 그 바람 같은 게 막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나니까 그 그 뭐야 송풍기에다가 이제 스티커가 이렇게 그 제조사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제조사 스티커의 중간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막 유심히 봤어요. 처음에는 '이 환풍기가 뭔데 계속 이걸 보여주지?' 전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환풍기에서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나오나?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구해 주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팔랑팔랑 해 가지고 '저게 뭐지?' 하는데 V 어쩌고 저쩌고 맥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벌 맥스? 베르켓 맥스? 뭐야 왜 안 보여줘?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 스티커가 탁 붙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팔랑팔랑팔랑 하는 게 V 팔랑팔랑팔랑 맥스였던 거예요. 와 이걸 보고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아 가지고 제가 봤던 영화관이 저 시네큐에서 봤는데 영화관이 엄청 이 에어컨 바람이 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름이 끼쳤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 소름이 끼쳐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영화에서 진은 계속해서 VMAX를 찾고 이 상대의 이 나쁜 빌런 관장 이 장관은 계속 그 VMAX를 숨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VMAX가 뭐 생체 병기든 아니면 뭐 어디 뭐 세라를 가둬둔 어떤 공간이든 뭐 무기든 막 이런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VMAX는 그냥 세라가 고문을 당하던 어 공간 천장에 있던 이 뭐예요? 환풍기의 제조사가 붙어 있는 스티커였고 사실 그 VMAX는 뭐 세라가 진한테 남긴 다잉 메시지인데 그게 다잉 메시지죠. 알고 보면. 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자기를 찾아와 달라는 힌트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다잉 메시지였고 이 다잉 메시지가 뭐 나를 찾는 위치에 대한 힌트가 아니고 세라가 죽는 순간 그 순간에 보인 것을 그냥 "악." 하고 외친 단말마였던 거예요. 비명 행사였던 거예요. 그걸 VMAX 하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정말 온 힘을 짜내 가지고 진한테 보냈던 거예요. 와 그거를 보는데 진짜 진이 거기서 분노를 하거든요. 진짜 그 감정이 저는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와 얼마나 끔찍한 그게 장면이었는지. 저는 사실 이거 영화 보고 막 댓글 보면서 이 VMAX가 그 환풍기 그거여 가지고 막 "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보잘것없는 그거여 가지고 보잘것없는 그런 스티커였고 그런 이름이었어 가지고 더 진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그게 진짜 그냥 마지막 단말마였구나.' 그 세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 한다는 게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 환풍구에 적혀 있는 그 스티커를 읽는 것뿐이 없었구나. 정말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구나.'를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장면이었어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고 진짜 그 진에게 엄청나게 이입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이 그래서 거기서 폭주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100% 이제 발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10 미터였던 이 점핑 거리가 10 미터밖에 안 되는데 반경 11 킬로미터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통제가 되고 다 이제 옛날에 이제 울버린에서 찰스 자비에가 막 "으아." 하면서 사람들 멈춰 버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전부 멈춰 버립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지인에게 이입이 되고 '아 이러면 사실 장관은 뭐 데미지 컨트롤은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정이입이 되고 진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버린 이 영화 감독 각본가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은 다 이제 풍비박산이 났고 이제 그 장관은 진이 이제 약간 염동력도 써요. 그래서 염동력으로 데려와 가지고 그 옛날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그 에보니모한테 이거 유리 찔림 당하거든요. 그거 당하기 직전으로 이렇게 온갖 유리가 이렇게 그 장관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진이 분노를 해 가지고 뭐 "우리 언니 뭐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분노를 막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파이더맨은 혼자만이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파이더맨은 혼자만 그 진이 침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혼자서 이제 막 그 데미지 컨트롤에 들어오려고 싸우다가 이제 진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려고 그 문 앞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진이 조종하는 핸즈를 만나고 거기서 핸즈와 결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은 스파이더맨을 위한 맞춤 무기까지 만들고 있었다는 게 이제 들키고 그래서 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같은 애들은 말을 안 들으면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어. 너는 데미지 컨트롤도 너네 편이 아니고 너는 아는 친구들도 없고 이제 뭐 너를 아는 그런 것도 없고 숙모도 없고 뭐 어벤져스도 없고 하니까 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랑 너 같은 애는 이제 뭐 돌아갈 곳도 없어. 받아들여. 이제 너에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파이더맨에게 절망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거기서 사실 스파이더맨이 각성을 하거든요. 막 하다가
거기서 저는 좀 절망을 해 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워요 사실. 막 싸우는데 핸즈는 너무 세고 그 총까지 쏘는데 너무 세고 그래서 막 다굴당하면서 막 당했고 몸은 이제 안 되고 근데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실 순간적으로는 '이게 왜 각성을 하는 건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스파이더맨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는 그런 걸 부정했잖아요 스파이더맨이. 내가 애들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보다는 후회를 했죠. 그 애들의 기억을 지워서 내가 혼자가 된 거를 후회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혼자라는 게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그걸 회피하면서 일만 하고 정말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힘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검은색이 되면서 다시 폭주하는 듯 했지만 이제 사람을 죽이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각성해 가지고 빵 해 갖고 진 그레이가 있는 곳까지 도달을 해요. 그래서 진한테 "이 사람 죽이지 마라. 너 아직 살인자 아니잖아. 너 이 사람 죽이면 돌이킬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진이 이제 스파이더맨 피터에게 "피터 뭐 이제 와서 막 그런다고 막 될 것 같아? 이제 와서 나를 구해 준다고 왔다고 될 것 같아?" 하면서 "너 내가 못 들어간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 하면서 피터까지 멈춰 버려요. 피터를 멈춰서 피터가 막 이러고 있는데 "너 내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 하는데 피터가 "어 그래? 그럼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이 이제 드디어 피터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에는 이제 피터의 숙모죠. 숙모인 메이 숙모가 이제 들어와서 아 메이 숙모가 이제 그 머릿속에 있어 가지고 피터랑 원래는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피터가 이 얘기를 듣는 거고 그 메이 숙모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건데 이제 피터의 위치에 진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메이가 얘기를 해 주죠. "이 너의 능력이 모든 거를 이제 바꿀 거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이제 정말 모든 거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너는 정말 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이런 메이의 조언 이런 격려, 위로 같은 거를 어 듣게 되는 이제 지인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초능력을 갖게 된 너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날 거고 뭐 그렇지만 너는 막 그게 너에게 주어진 뭐 책임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너 모두가 함께야." 막 이러면서 격려를 막 해 주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진이 좀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제가 느낀 거는 피터와 진의 상황은 완전히 똑같은데 피터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메이가 있었고 메이 숙모가 있었고 그리고 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명만 누군가 한 명만 메이 같은 사람이 진에게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피터의 머릿속에서 만나게 된 진은 이제 감동을 하고 좀 정신을 차리고 감동을 하고 감동은 했지만 좀 슬픔? 감동보다 슬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에 쌓여서 "나는 하지만 아무도 없어. 나는 이제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슬퍼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피터가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서 진이 이제 좀 지금의 빌런인 상태에서 머릿속이 좀 이렇게 좀 클린해지는 그런 상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터가 치유를 해준 거죠, 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고 모든 걸 부셔버리고 싶고 진짜 복수심만 가득했던 진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 주면서 진을 교화를 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이 이제 좀 생각을 바꾸면서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이 전 장면에서 이제 1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컨트롤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본 퍼니셔가 이제 굉장히 멀리서 저격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왔다가 이제 사라지는데 제가 그래서 퍼니셔가 그렇게 장면을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거 설마 진을 총으로 쏴서 죽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총으로 쏴서 막 맞았는데 그래서 막 진이 각성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 퍼니셔가 엄청나게 강력한 정말 먼 거리에서 이 저격총으로 진을 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스파이디 센스로 이제 느낀 스파이더맨이 피터가 딱 진을 구해 주면서 자기가 총을 맞아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진의 능력은 해제가 되고 사람들은 다 풀려나고 어 총 맞은 피터만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진이 "피터 안 돼. 죽지 마. 안 돼." 이러고 퍼니셔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장면 전환이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오마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퍼니셔가 스파이더맨을 안고 이렇게 들고 부상당한 스파이더맨을 들고 가는 장면이 원작 오마주라고 하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스파이더맨 이 피터는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이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용사 스파이더맨, 우리를 지켜준 스파이더맨, 뉴욕의 영웅 스파이더맨이 총에 맞아서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시민들이 전부 스파이더맨한테 힘내라고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피터가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 피터가 원래는 총에 맞고 죽는 거였는데 이제 진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퍼니셔가 부두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능력을 통해서 피터를 살려 줬대요. 그래서 피터가 어떻게든 눈을 떴고 거기서 퍼니셔가 막 우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피터가 퍼니셔한테 "프랭크 아저씨 뭐 우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어쨌든 케미를 좀 보여주는 장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회복을 했고 피터의 얼굴이 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프랭크, 퍼니셔가 막 스파이더맨 가면 쓰고 막 인사하는 그런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가 어떻게 보면 막바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가 이제 그냥 일반인인 모습으로 나와서 어떤 애기랑 이렇게 스파이디 행동을 이렇게 스파이더맨 행동을 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그 애기가 이제 마일즈 모랄레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추후에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피터가 이제 어쨌든 스파이더맨을 응원해 주는 그런 정말 사람들을 이제야 좀 보면서 그러니까 그전부터 사람들은 응원했지만 피터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터가 보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아 사람들이 나에게 응원을 주는구 피터 파커인 내가 아니지만 스파이더맨을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제 돌아가게 네 그래서 이제 메이의 무덤에 또 피터가 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혼자 하지 않을 거다.' 뭐 요런 다짐을 좀 하고 그리고 피터가 그런 다짐을 하고 이제 진 그레이는 뭐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끝나고 찾아보니까 뭐 "다른 엑스맨들을 만나러 가는 거다. 진 그레이가 엑스맨을 이제 결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이제 스파이더맨은 좀 생각에 잠겨 가지고 이제는 다시 친절한 히어로 스파이더맨으로 돌아간다 하고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제 드울프 그 뭐야 이 사람. 드울프 반장이 이제 통화를 할 때 전에는 이제 드울프 반장의 아들, 딸 이렇게 두 자식이 있는데 그 두 자식의 이름을 피터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긴 피터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장면도 나오고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생긴 좀 피터의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성장하는 스파이더맨의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전 영화까지는 어린 스파이더맨의 가벼운 이 티네이저들의 그런 성장 이야기였다면 좀 드라마틱하고 되게 좀 무거운 스파이더맨의 성장기를 그렸던 이번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뭉클한 장면도 많았고 일단 너무 짜임새 있게 정말 기승전결 완벽하게 반전도 엄청나게 주면서 이야기를 했던 영화 정말 명작으로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드와 함께 또 상점에서 만나 가지고 손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피터." 하는 장면. 그게 네드가 기억을 찾은 것 같진 않고 이제 그전에 피터의 이름 스파이더맨의 이름이 피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가 스파이더맨이구나.' 하는 걸 이제 차리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 또 스파이더맨 이 피터 파커가 이 성장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또 활약을 보여줄지 또 이 MJ와 네드 또 진 그레이와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하는 게 너무나 기다려지게 되는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블이 사실 지금까지 엔드게임 이후에 많은 작품들을 내고 드라마, 영화 엄청나게 냈지만 사실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거는 최근에 썬더볼츠 정도? 그거 말고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재미없는 것들만 정말 마블을 정말 좋아했던 저로서도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별로인 행보를 많이 정말 스파이더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부터 해가지고 이번 거 그리고 썬더볼츠 이 정도만 재본 것 같은데 이번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역시 마블이 또 둠스데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또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걸작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 어쨌든 이 영화의 서사는 전의 영화보다는 무겁고 좀 더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오글거리거나 약간 좀 지루한 부분이 약간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상쇄시킬 만큼 엄청난 드라마와 이 감정선 그리고 진짜 액션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도 안 돼요. 액션씬은 너무 그냥 진짜 멋있고 진짜 재밌고 저는 막 레이저 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이제 좀 현실처럼 그러니까 현실처럼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가 느끼듯이 막 진짜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막 캡틴 마블처럼 레이저 쏘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좀 공감이 잘 안 가서 저는 그런 액션은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주인 액션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스파이더맨의 격투 아크로바틱하게 막 하고 핸즈랑 싸울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액션은 진짜 액션도 최고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평가는 마블이 정신 차렸다. 지금처럼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다음 영화가 너무 기대되고 이 어벤져스의 다음 얘기가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실 마블이 옛날에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엔드게임 이전에 잘했던 게 어떤 영화에 다른 캐릭터가 나왔을 때 그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캐릭터의 영화들도 찾아보게 만드는 게 마블이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처음 본 작품은 윈터 솔저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처음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이제 어벤져스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영화를 다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을 보게 되고 아이언맨 1부터 2부터 보게 되고 토르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다 찾아보면서 제가 그 엔드게임 전까지 다 보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 거를 마블이 잘하는 거였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런 걸 진짜 못했어요. 진짜 다른 드라마 다른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블랙팬서의 아이언 하트가 나왔는데 너무 매력 없어가지고 걔 작품은 안 보게 되고 막 아무튼 그런 뭐 캡틴 마블에 미즈 마블 나오는데 둘 다 진짜 매력 없어가지고 안 보게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나왔던 스파이더맨에서 특히 퍼니셔 그리고 진 그레이가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이제 퍼니셔의 영화는 저도 이제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제 있는 걸 보고 이제 정주행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진 그레이가 만들어갈 이제 엑스맨 서사도 좀 눈여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진 그레이라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 나왔잖아요. 진 그레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엑스맨 세대 영화에서 뭐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해가지고 뭐 울버린 또 엑스맨 옛날 영화들에서 나왔던 진 그레이는 사실 그러니까 뭐 다크 피닉스 이런 데서 나왔던 진 그레이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캐릭터였거든요. 왜냐하면 막 엄청 세다 뭐 그 배경 설정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너무 언터처블한 캐릭터 그러니까 사실 뭐 다가가지도 못하는 막 불을 뿜어서 다 보내버리는 이런 캐릭터는 사실 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얘는 뭐 못 죽이는 애, 얘 나오면 다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DC의 슈퍼맨 같은 캐릭터는 정말 좀 매력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저는 그 전에 진 그레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진 그레이는 능력 자체도 너무 매력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막 염동력 레이저 쏴서 다 죽이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영혼을 타면서 사람을 막 빙의하면서 이동해 가지고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다 죽이는 다 부셔버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어도 '와 얘를 어떻게 잡지?' 이런 공포심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 캐릭터의 서사 자체도 정말 간단 명료하지만 너무 좋게, 그리고 캐릭터를 연기한 이제 쉐이디 싱크 배우도 연기를 너무 매력적으로 잘하셨고 또 아름답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마블이 예전에 잘했던 다른 캐릭터들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찾아보게 만드는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던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블이 돌아왔다, 마블이 정신 차렸다 하는 마지막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도 그 엘리베이터 누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긴 하지만 외모가 워낙 뛰어난 분이어가지고 이제 막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진짜 스포일러 안 보고 영화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스포일러 안 당하려고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 누나는 너무 그 쇼츠에 너무 잘 보이게 계속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엘리베이터 누나 나왔을 때 저 사람 무슨 캐릭터일까? 그러니까 그 쇼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중요한 인물처럼 나오니까 제가 뭘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 빙의하는 악당이 저 여자구나. 그러니까 실루엣이 여자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얼굴을 안 보여주잖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엘리베이터 누나가 막 왜 뭐 피터한테 말 한번 걸었지 왜 걸었지 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이 빙의하는 악당이구나 이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캐릭터인데, 어쨌든 마블이 잘하는 거, 그런 지나가는 캐릭터에도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었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누나도 나중에 뭐 그웬이라든지 스파이더맨 작품에 나올 수 있는 다른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마블 영화의 또 다른 히어로로 나오면은 또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제가 거의 또 1시간을 혼자서 떠든 것 같은데,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길게 해버려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제 정말 제가 영화를 보고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이랑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리뷰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또 다른 분들한테 영화 또 보라고 하고 그러기도 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리뷰 프로그램을 연프 리뷰로 이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리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리뷰 컨텐츠 같은 거는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영화 보고 다음날 제가 또 이 감정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좀 이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의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무비 리뷰 혹은 무비뷰 정도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무비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무비 리뷰로 할까? 이 무비 리뷰는 또 이 스파이더맨 영화를 제가 보고 와서 이렇게 지금처럼 한 것처럼 점점 달라질 수도 있겠죠, 형식은. 이렇게 너무 혼자 얘기하는 건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또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특히나 이런 마블 영화들 좋아하고, 또 이번에 재밌는 둠스데이라든지 이런 영화들도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또 재밌는 시리즈가 나오면은 또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간단하게 리뷰하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영상, 혼자 떠드는 영상이라 그냥 뭐 운전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샤워하실 때 이럴 때, 자기 전에 이럴 때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선 넘는 사이의 최규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